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만나 뵙습니다. 네, 데비의 라디오 데비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이게 10시에 딱 맞춰서 하는 이게 한 5분부터 참 감질만 나네요. 5분, 4분, 3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켰는데 참 일주일이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비도 갑자기 왔는데 오늘 밤 진짜 저희 집은 진짜 비가 요란하게 왔는데 지금은 언제 내렸나는 듯이 조용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가지고 모두들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H2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새 이제 편집하고 있는 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는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원래 대본을 좀 대강 뭘 말할 건지 대충 써놓는데 오늘은 백지예요, 백지. 자료 수집하는 게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제가 말이 많이 더듬어도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접수 하시는 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 장면마다 제가 사연 접수 이메일을 적어놨어요, 하단에. 그러니까 사연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다 접수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고민 상담 사연이 2가지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 들으시면서 부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2를 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로맨스를 보기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글거리는 대사를 보기가 듣는 것도 그렇고 보기도 힘들어서. 근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편집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진짜 대사가 느끼하는 대사들이 많아서 특히 편집하면 같은 대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정말 오징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제가 그나마 정말 순정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글거림 없이 봤던 작품이 H2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30분 늦게 키는 바람에 빨리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했던 것 같네요. 네. 가능한 새벽까진 가지 않으려고 빨리 읽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정각에 시작을 했으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오그리토그리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전 대사가 너무 오글거리면 잘 못 보는 편이에요. 네. 오늘 작품은 이제 H2 아다치 미츠루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맞아요. 작품들이 첨불나는 기분이라. 맞아요. 워낙에 이게 심리적으로 삽질하는다고 하죠, 보통. 네, 삽질하는 그런 게 많아서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죠. 전 솔직히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 작품을 처음에는 그림체가 좀 동글동글하고 이래서 순정 만화 그림체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잘 손이 안 가는 작품이었는데 H2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히로가 굉장히 잘생겨 보이더군요. 네. 그림체가 똑같다고 그러는 거는 그 작가님도 인정하셨어요. 네. 전에 주인공들 터치하고 미유키하고 뭐 이렇게 남자 주인공들 그림을 모아놨는데 작가님도 못 맞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H2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랑 비슷해서 모티브가 한 게 H2였죠. 그 작품이.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카하시 루미코 작가랑 양대 산맥이었죠. 이누야샤 작가님. 네. H2 처음에 제가 애니메이션 그 요약 영상 첫 작품이 H2였는데 그때 이제 H2를 제 안짝 애니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캐릭터 이름이 헷갈린다고 많이들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H2는 그 주인공 4인방 남자 캐릭터 2명, 여자 캐릭터 2명이 다 H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 2명 다 H로 시작해서 H2 그리고 여자 캐릭터 2명도 H로 시작해서 H2 이런 식으로도 엮이고 커플끼리도 엮이겠죠. 네. 제가 제일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뮤직비디오도 H2였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 첫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던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H2가 만화책이 유명하지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데 솔직히 많이 아쉬웠던 애니 중 하나입니다. 만화책 8권? 네, 8권까지만 다뤄진 게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림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다른 캐릭터를 다 떠나서 히로 성우가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좀 잘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워낙에 이제 연출이 좋은 만화이긴 한데 이게 만화책의 강점을 살렸다고 하죠. 정적인 연출이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 작품이.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이제 동적이라서 애니메이션의 연출이 살리기 힘든 작가분 중 한 분인데 H2는 솔직히 90년대 작품이라서 애니메이션의 그 분위기가 H2를 잘 살렸으면 애니메이션이 맨 마지막 화 외에는 다 작화가 별로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또 히로가 또 좀 갈색 머리로 나오고요. 마지막 화에선 또 흑발로 나오고 그림체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연출도 아쉬웠고. 네. 그래도 전 이 장면은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 히카리가 히로한테 장난을 쳐가지고 이제 히로가 정색하는 장면이죠. 제가 뺨 때리는 씬은 안 넣었습니다만 이 장면 만화책으로 봤을 때 참 그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달까? 예, 그런 감정이 저 표정 하나로 히로의 감정을 저 표정 하나로 다 전해지는 그 연출이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의 그 묘한 그 관계도 좀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전에 안짝 애니로 했던 거 명장면만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성우분이 조금 아쉬운 것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애니 모아놓은 거를 한번 봐보세요. 네. あ、知ってます？うちの学校野球部はないけど野球愛好会があったんですよ。あ、そう。私高校野球大好きだから今日からマネージャーやることにしたんです。あ、そう。頑張って。サッカー部ですか？ああ。人気ありますよね、サッカーって。私は野球の方が好きだけど。見ろ、追いついたぞ、身長。ざまみろ。ずっと見張ってて守ってくれる約束じゃなかったの？あ、それがさ。嘘つき。あの人待ち合わせの場所だと言って人気のない三本煙突の工場跡にヒロが助けに来てくれると信じてたのに
くじは売り切れてたな。中2になるまで鼻垂らしたままのチビ。やっと身長が追いついて、そろそろガールフレンドの一人でもと思ったら、めぼしい女の子はみんな初恋の真っ最中。友達のままだったら楽しかったのに。真剣に好きになればなるほど辛いことや傷つくことが多くなる。気持ちいい。ごめん。朝起きた時からこんなもんよ。バカ野郎。楽しみにしてたんだもん、昨日からずっと。休みは今日だけじゃねえだろ。割り勘でよければいつでも付き合うよ。本当に？あ、写真撮ってもらえます？チーズ。ヒロ、俺は日本一のバッターになる。お前は日本一のピッチャーになれ。そして夏、甲子園で会おうぜ。そういう夢なら一緒に見てやるぜ。 예, 그 H2가 TV 시리즈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예, TV 시리즈입니다. 보면 그 같은 동시대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아다치 미츠 작가님 거, 그래서 제가 안짝 애니에서 했던 그 슬로우 스텝, 그거는 OVA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만화책을 잘 살린 작품이었고요. 근데 H2는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죠. 단발머리가 예쁘다고 느꼈던 작품이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두 명의 여자 캐릭터가 다 단발머리로 나왔었죠. 네. 이 작품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히로라는 남자 주인공, 지금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주인공, 네. 그 남자 주인공이랑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히로라는 남자애랑 히카리라는 여자애가 이제 소꿉친구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저희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남자애죠. 저 남자애를 만나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 히카리라는 친구가 그 야구 방망이 든 히데오라는 남자애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이제 히로가 자신의 단짝 친구였으므로 이제 둘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둘을 이어주는 큐피트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히로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히카리랑 히데오를 소개해서 둘이 이제 연인 관계로 만들어준 큐피트였는데, 중2가 되면서 이제 히로가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히카리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 히카리도 성장한 히로를 보면서 그냥 소꿉친구가 아닌 은근히 이제 이성으로 보이는 그런,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런 사연이죠. 둘 다 그 히카리의 남자친구인 히데오가 자신의 단짝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어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도 없는, 네. 지금 그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가사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네. 저도 저 가사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이 가사 처음에 노래를 들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H2를 모티브해서 만든 노래다 그래가지고 H2를 보고 나서 들으니까 이게 이래서 가사가 이런 게 나온 거였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H2에 빠져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죠. 네. 예. 만화책을 제가 몇 장면 갖고 왔어요. 네, 히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키도 작고, 그 코올리게라고 하죠. 히카리의 표현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로 같이 이제 소꿉친구로 둘이서 다니다가, 근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성장을 하면서 몸집이 크고 남자의 느낌이 난 거죠. 그 히카리가 그러면서 그냥 친구고 그냥 거의 동생 같이 보였던 히로가 이성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었던. 예. 이 만화책 장면 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히카리랑 히로가 장난치다가 히카리가 히데오랑 커플로 맞춘 그 무슨 열쇠고리? 네, 열쇠고리 같은 게 물에 떨어져서 히카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뭐 히로가 감기 걸릴 것을 각오하고 밤새 물을 저기 연못인가요? 저기 연못을 다 뒤져서 저 열쇠고리를 가져오는. 근데 가져왔을 땐 이미 히데오랑 히카리랑 새로운 열쇠고리를 맞춘 뒤여서 히로는 자기 혼자 그 열쇠고리를 몰래 가지고 있죠. 네. 히로랑 히데오의 그 캐릭터 설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히로랑 히데오가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116이어서 그 일본어 그 부르는 발음에 따라서 그 히로 그리고 히로를 번역한 게 히데오. 네, 그런 뜻으로 해서 두 남자 캐릭터의 그 라이벌 구도를 은근히 색다르게 잡았죠. 예. 그리고 히데오 보면 히로랑 히카리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남매같이 자라온 사이라서 히카리가 슬퍼하거나 고민 같은 거는 히로가 제일 잘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히데오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히로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히데오는 옆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히카리가 점점 히로에게 이성으로 느낀다는 것을 은근히 느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히로가 히카리 생일마다 제일 언제나 승리 투수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히데오가 히카리한테 자신이 선택하게 해주겠다. 히로랑 히데오랑 나란히 두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화는 모르겠는데 H2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로한테 응원을 해줄 때도 참 복잡한 심경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게 힘내지지마. 예. 힘내지지마. 이 5글자가 컷이 계속 힘내지지마 이걸 한 5번 얘기했나요? 그래서 히카리 하면 힘내지지마 이 단어 문장이 상징되기도 합니다. 네. 와, 히카리 생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8월 16일. 네. 전 드라마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했습니다. 앞부분 대충 봤는데. 그리고 히카리가 히로의 마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장면이 바로 히카리의 생일이죠. 네. 히로가 처음으로 히카리의 생일날 승리를 못하고, 그리고 이게 승리를 못한 게 이제 실력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1루였나? 그때 베이스를 밟아야 되는데 그 베이스에 수비로 보던 선수의 손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 선수의 손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다가 발목을 다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피칭을 할 때도 부상으로 인해서 좋은 피칭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엔 폭투까지 해서 지게 되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히카리의 생일날 치고, 히카리가 위로하러 온 히카리한테 자신의 사춘기가 늦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네. 그런 히카리와 히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히카리도 좋아했지만 전 하루카를 참 좋아했습니다. 보면 아다치 미츠루 작품 중에
이제 H2에서 특징이라는 게 이게 하루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92년도부터 연재해서 99년도에 완결난 작품입니다. 네. 하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히로랑 인연을 막 맺게 되는 여자인데,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야구를 하다가 히로가 팔꿈치 부상을 입어서 다신 야구를 못한다는 그 돌팔이 의사의 진단을 듣고 고등학교를 아예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병원 가서 크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타박상이었다. 뭐 그냥 그 정도 진단이 나와서 다시 야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으니까 하루카랑 같이 야구부를 신설해서 죄송합니다. 신설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원까지 가는 계기가 되죠. 보면 하루카가 옆에서 계속 질투랄까 좀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입니다. 보면 하루카란 캐릭터가 독특한 게, 원래 이제 아다치 미츠루 작품의 여자 주인공들이 거의 이제 히카리처럼 똑 부러지는 캐릭터가 많은데, 하루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덜렁이로 나와요. 네, 근데 마음 내면은 굉장히 굳센 그런 여자 주인공인데, 보면 여기서 히로가 느낀 게 이렇다고 해요. 보면 히카리가 누나 같은 존재였다 했잖아요. 보면 히로가 히카리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포옹받는 존재였다고 하면, 하루카는 히로가 지켜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보면 작품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달까?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 바로 이제 히카리의 어머니의 죽음인데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군요. 히카리 어머니의 죽음인데요. 그 히카리 어머니가 이제 히로한테는 거의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네. 히카리랑 같이 자랐고 거의 히카리 어머니의 거의 아들같이 존재했으니까, 아들같이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정이 엄청난 편인데, 이제 나중에 히카리 어머니가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제 히로랑 히데오 그리고 히카리의 그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히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히데오가 모르는 거를 히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캐치볼 장면, 이것도 꽤 명장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히로랑 같이 히카리가 캐치볼 하고 있을 땐 어머니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두 사람을 불렀던 그 기억에 히카리가 히데오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히로의 앞에서 흘리는. 제 생일 물어보시는 분이 있군요. 네, 제 생일 8월 10일입니다. 예, 이메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서 자신은 히카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겠다. 그리고 히데오랑 이제 타자 대 투수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갑자원에서요. 네, 생일 축하해 주시는 분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거에서 뒷부분이 나왔네요. 보면 마지막에 히데오랑 히로의 그 대결 구도에서 히데오가 헛스윙을 해서 히로가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보면 히데오가 왜 어째서 헛스윙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히로가 직구를 던진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프리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히데오가 히카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의 직구를 믿지 못해서 슬라이더 사인일지도 몰라 하고 방망이를 트는 바람에 결국은 삼진아웃 당하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사에서 보면 그 히카리가 히데오한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히로는 히데오를 삼진으로 잡았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은 뭐냐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이겼어도 내가 선택한 사람은 히데오였다. 난 처음부터 너였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네, 맞습니다. 히데오는 히로보다 히카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삼진아웃 당하고 히데오가 히카리한테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그거에 반대로 히로는 히데오한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참 대조적이죠. 네. 네, 히카리 어장관리녀다. 그런 얘기도 은근히 있더군요. 솔직히 아다치미츠루 작가 분이 한 작품 중에서 어장관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요즘 시각에서 보면 히로 져주려고 직구를 던졌다. 그런 시각도 있군요. 그래서 져주려고 던졌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슈슈버거님이 추천해주신 만화 물어보셨는데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네, 메이저리그 할 때 메이저예요. 네. 져주려고 직구를 던졌다. 그런 거 같네요. 한가운데 직구였잖아요. 네. 근데 히데오가 히로를 믿지 못해서 그 직구를 치지 못했다. 네. 맞아요. 히로는 히데오를 선택했는데 히데오는 히카리를 선택했다. 보면 워낙에 대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의미부여한 식으로 대사를 던지는 장면이 많아서 네. 보시면서 여러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또 하나 있는데 H2에 전에 만들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그런 건데요. 보면 아다치미츠루 작가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인데 소설이래. 단편의 일부 거기를 보면 H2랑 좀 비슷한 설정이랄까요? 비슷한 관계? 이게 H2를 만들기 전에 나온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H2에 어떻게 보면 H2를 만들기 전에 구상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황이라는 단편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로 패배시켜 히카리의 품으로 돌려보낸 거다. 예. 솔직히 아다치미츠루 작가님 만화책을 지금은 찾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팬이라서 애니메이션도 다 찾아다녔는데 애니메이션 모아놓고 아직 못 본 것도 많아요. 햇살이 좋아도 아직 못 봤고 근데 보통 슬로우 스텝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단편 짤막하게 한번 볼게요. 이 쇼트 프로그램이라는 작품 중에 작품이라기보다는 한 책에 여러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그 중에 일부입니다. 첫 번째 단편인데요. 쇼트 프로그램 1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근황이라는 작품은
아, 예, 진베도 아다치 미츠루 작품입니다. 제가 진베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진베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근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동창회 친구들끼리 동창회를 갖는 이게 고등학교 동창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 동창회 장면을 시작으로 나옵니다. 이 당시가 만화책을 좀 해적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캐릭터 이름들을 다 한국식으로 다 바꾸던 시대라서 남자 주인공은 정호, 여자 주인공 아영, 그리고 서브 남자 주인공이 규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징배가 아니고 진배입니다. 진배. 네. 그래서 이제 동창회에 온 정호. 아, 중학교 동창회군요. 네. 동창회에 중학생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 정우라는 남자애는 아영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요. 아영이라는 친구랑 중학교 때 친한 친구였죠. 네. 감사합니다. 다 아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고마워요. 새록새록 만들어줘서요. 라고 써주셨군요. 김익범님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아영과 정우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규철. 규철이라는 인물은 이제 뭐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이죠. 중학생 때도 학교의 킹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좋은 남자 인물이었습니다. 야구만화는 아닙니다. 네. 이 세 명은 같이 다니고 잘 어울리고 다니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아영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규철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교내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사귄다고 생각을 해서 물러나는 느낌이었죠. 그런 세 사람이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 정우의 키가 많이 작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 키 설정은 H2가 여기서 또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제 동창회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규철이 그 정우한테 그 아영의 과거, 그러니까 좀 집안의 비밀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정우는 예전에 그 아영한테 집안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 대한 그 비밀을 지켜주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거를 그 과거 연인으로 알고 있는 규철이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싸움까지 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국식으로 만든 만화책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싸움까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은 친한 친구다 보니까 다시 화해를 해서 규철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중학교 졸업 후에 두 사람은 멀어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규철은 그 정호를 질투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을 벗어난 것이다. 너를 보고 싶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는 어째서 자신을 질투했었는지 영문을 모른 채 이제 동창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아영이 두르고 있는 목도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정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뜨개질을 하는 취미가 있었어가지고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그 아영이 두르고 있던 그 목도리는 그 아영이 규철한테 주기로 한 그 목도리라면서 그 정우한테 손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 목도리 좀 해주라. 규철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목도리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아영은 정호한테 부탁을 받아서 목도리의 뒷부분을 정호가 떠준 목도리가 되죠.
그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하게 했다면서 정호한테 받아든 아영은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그 정호의 목도리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거를 안 정호는 규철이한테 준 걸로 알고 있던 그 목도리가 아영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정호는 규철이가 자신을 질투했던 이유가 아영이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쫀디기 색깔 같군요. 방금 쫀디기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반전이 그러면 두 사람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정호에게는 뜨개질을 잘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정호가 입고 간 스웨터도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스웨터였고요. 보고 나서 참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연인이 있는 정호가 자신의 첫사랑이 자신을 좋아했었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특히나 또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은 이제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하듯이 여러 작품을 연기하듯이 같은 얼굴 캐릭터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더 히로랑 정호를 더 겹쳐보게 되는 그런 것 같네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안녕하세요. 네,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것도 타이밍이다. 근황도 그렇고 H2도 어찌 보면 타이밍이죠. 사춘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늦었던 그런 히로가 뒤늦게 히카리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자신이 이루어진 히데오에게 은근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쇼트 프로그램 중에 나온 작품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진베라고 해서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의 그 미유키랑 같이 좀 논란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미유키가 그 피가 이어지지 않은 여동생과 오빠가 결혼하는 작품이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아버지랑 딸이 이어지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드라마는 그 설정을 대폭 바꿔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작품이죠. 논란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네. 충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이름식으로 바꿔서 이제 딸 이름은 미현이라고 미쿠라는 이름을 미연이라고 바꿨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도 진배 대신 김진배 아이자로 해서 김진배라는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의 사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그 미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연이 어머니와 재혼한 남자가 바로 진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족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아내가 이제 미연의 어머니가 1년 만에 숨을 거둬요. 네. 1년 만에 숨을 거두고 그 이후로 이제 3년 동안 미연과 이제 부녀 사이로 3년 동안 살게 됩니다. 친아버지가 있는데 미연의 친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미연이 어머니가 미연이 친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서 재혼한 상대가 진배인 거죠. 그렇게 살다가 1년 만에 죽고 3년 동안 이제 부녀로서 둘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진배에게 미연의 친아버지가 딸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미연의 친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연이는 고3, 고등학교 3학년인 나이입니다. 미연의 아버지는 이제 핏줄도 아닌 부녀 둘이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진배는 그 애정도 없는 부녀가 사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거절을 합니다. 참고로 그 진배는 이제 옛날에 대학 시절인가요? 그 옛날에 골키퍼, 축구 골키퍼로 유명한 선수였고요. 그리고 미연의 아버지는 스트라이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다치미츠루 작가님이 스포츠랑 같이 연계하는 게 많은 만큼 여기선 또 축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미연이가 보고 있는 게 과거 진배의 골키퍼 시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좋아하는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그 미연은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학교 애들 이제 축구부 애들 사진을 주로 많이 찍었었는데 특히 이제 자신이 골키퍼를 좋아한다. 어째서냐면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연은 이제 아버지한테도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꽤나 평범한 꿈인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미연의 아버지가 시한부여서 미연이가 다시 친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미연하고 친아버지가 꾸민 거짓말이었고 그 사실을 안 진배는 미연에게 다시 돌아가자. 친아버지가 널 속인 것이다 했는데 미연이가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연은 진배를 떠나서 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서 진배의 곁을 떠납니다. 참고로 이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까운 친아버지의 집에 묵도를 하겠다. 그러니 이제 부녀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충격을 받은 진배는 이제 홀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아버지의 차를 타고 온 미연이 진배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사를 잘 보십시오. 네. 미연이는 네 딸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어도 둘이 되는 방법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미연이가 진배에게 이성으로서 식사 함께 하실래요? 라면서 이 만화책의 끝이 납니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되었다 이런 엔딩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요. 미연은 아버지를 부녀로서 만나는 게 아닌 이성으로서 마주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네, 마주하고 싶기 때문이어서 친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이제 정확한 남으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진배 앞에 나타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버지의 마음만 허락만 받는다면 이 대사로 끝이 나는데요. 어렵죠. 네. 지금 열리긴 열리는데 다쳤다. 네, 진배의 심리가 궁금해지는 네, 참 의미심장한 스토리죠. 전 진짜 보고 나서 1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스토리지? 하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의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여기서 만화책 같은 경우는 진배가 30대로 나오고 미연이가 이제 20살이 되는 캐릭터로 나와서 이제 함께 부녀로 산 기간은 한 4년 그 정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걸로만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더 충격적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진배가 50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영이래 자꾸 미연이 이제 20대 이제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은 이제 같이 지낸 기간이 한 4년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3살 때, 어릴 때 3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부녀로 자란 걸로 등장해요. 근데 더 막장인 거죠. 50대인 진배랑 20대인 미연이 만나는, 원작에서는 나이 차가 많이 나도 한 15? 그쯤인데 진배가 30대로 나오니까요.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한 30살 정도 나이 차가 생겨버리는, 예. 어째서 드라마를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솔직히 좀 나이를 올릴 생각이었다면 함께 산 기간을 좀만 더 줄여주시던지.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진배가 이성으로 보고 있던 게 아니고요. 미연이 진배를 이성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진배는 미연을 거의 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진배가 정말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씩 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살짝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충분히 아버지 입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묘사라서, 진배는 딸로 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성으로 다가온 미연을 진배가 이성으로 받아줄 것인지, 예. 많이 자극적이죠?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멘탈은 부서졌고 내용이 궁금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 워낙 금단의 내용을 많이 쓰셔가지고 충격받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애니로는 제작이 안 되었어요.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이제 사연을 읽어볼 텐데요. 안드로메다까지 영혼이 날아가셨군요. 안 돼요. 애니로 제작되면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만들면 또 크로스 게임처럼 좀 쨍한 이미지가 나올 텐데, 이건 워낙 이제 옛날 90년대의 그 느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셀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OVA로 제작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조최강님이 따봉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우 스텝 같은 경우는 OVA 제작된 게 꽤 괜찮았었고요. 이제 사연을 읽어봐야 할 텐데, 다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배는 뭐 나중에 뭐 만화책방 뭐 그런 데서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웹에서 구해보시던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접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아트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썸네일도 표지도 팬아트로 박아놓고 이미지에다가 조금 효과를 주어봤습니다. 빛이 싹 올라가는. 네. 자, 여러분 사연 읽어볼 테니까 이제 충격에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또 고민 상담이 뒤에 2개가 나오니까요. 구독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하나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제게 팬아트를 남겨주신 분 그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9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비님. 데비님의 레이디오를 사랑하는 26살 청년입니다. 그림 그릴 때 듣기 좋아서 그릴 때마다 틀고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할 때 이런 조근조근한 보이스가 필요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괜히 낯간지러운 말을 쓰기엔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 지난주 라디오를 들으며 그린 그림 보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팬아트인데 컬이 나자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컬이 났다뇨.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 그 헤드셋에 데비라고 그려주신 저 섬세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헤드셋 정말 가지고 싶군요. 네. 네, 지금 다들 팬아트에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2049님. 가끔씩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다른 음악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아영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비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유유. 지난번 카우보이 비밥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할 때 07년생인데 07년생 14살이라고 하십니다. 중1이군요. 유리가면, 들장미 소녀 캔디, 베르사유의 장미, 채운국 이야기 등 고전 애니메이션들을 원작까지 챙겨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 공부도 해버렸네요. 크크.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 데비님의 채널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즐겁게 보며 하루하루 영상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던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07년생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 중심으로 대화의 주제를 맞추며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데비님의 영상을 볼 때는 제가 즐겨보던 고전 애니를 처음으로 타인과 공유하며 함께 감상하고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야마 군에게 반해서 원작까지 다 보고도 후유증이 장난 아니었죠. 아, 데비님께서도 후유증이 있으셨던 애니메이션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궁금하네요. 어쨌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데비님 쭉 사랑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몰랐던 숨은 고전 명작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기대할게요. 힘내세요. 아, 하지만 아프실 때에는 꼭 푹 쉬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혹시 알고 계신다면 학원 앨리스, 들장미 소녀 캔디, 마몰레이드 보이, 스키피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데비님. 아, 제가 07년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단 이제 부르셨던 후유증이 있으셨던 애니메이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반게리온, 예, 오메데토 엔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학원 앨리스, 들장미 소녀 캔디, 마몰레이드 보이, 스키피트. 스키피트는 완결이 났나요? 제가 보다가 말아가지고. 마몰레이드 보이, 야, 마몰레이드 보이 참,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정말 깜짝 놀란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순정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장을 만들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요. 두 사람이 남매였다. 그냥 처음부터 설정이 뒤통수를 치고 갑니다. 일단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여자 주인공 부모하고 남자 주인공 부부가 그 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친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부부로서 이제 질렸어, 우리 이제 바꿔서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 아빠랑 남자 주인공 엄마가 사귀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아빠랑 여자 주인공 엄마가 사귀는, 예, 그런 설정으로 시작을 해서 둘이
거의 의붓남매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남매였어 해서 또 이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판무판탈이어가지고 모든 주변 남자 주인공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뭐 선생님하고 그 사제간의 연애도 나오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랬습니다. 오늘 막장 특집이냐고요? 막장 특집 아닌데. 네, 맞습니다. 마멀레이드 보이 리틀 김하영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거의 또 애기들이 나와요. 솔직히 마멀레이드 보이는 만화책은 그렇게 그래도 좀 나은데 애니메이션은 갑자기 분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무슨 1일 드라마 같이 분량도 많고 막장적인 설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작중 배경이 일본이었다가 미국으로 가고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은 또 음악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웅장해진다.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하시는군요. 조채강님은 갑자기 그 이정현의 박거를 부르고 계세요. 네,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기수기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다시 사연을 끄적이고 있는 통기수기입니다. 조금 늦게 보낸 사연이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보내서 이게 읽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생각이 났던 애니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순수함을 강조해준다고 생각하는 천둥입니다. 네. 천둥 치면 이제 여자 주인공들이 두려워하는 그러면 남자 주인공들이 딱 멋있게 지켜주고 그런 클리셰 많이 나오죠. 전 어렸을 때 천둥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늘 어머니가 아침 일찍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비에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닌가? 교통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왜 이리 늦으시는가 하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너무 무서웠다고 못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말했더니 늘 어머니는 아직 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여쭈어보니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넌 이렇게 무서워하니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상사 XX로 표현해 주셨네요. 아마 상사 XX 때문에 지친 게 풀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전 이때 들은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 오랑고교 호스트부를 봤는데 여주인공인 하루이도 천둥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가 더욱더 순수하게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렸을 때처럼 무섭진 않습니다. 저도 많이 사회에 물든 것 같네요. 그래서 가끔 천둥이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늦게 오신 건 우산 때문이었습니다. 자주 깜빡깜빡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적이 있는 만큼 걱정이 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가끔가다 생각나는 애니 관련 이야기 이렇게 풀 수 있어 참 즐겁네요. 데비님 늘 건강하세요. 손원일 성우님이 그 게이라고 기억하신다는 썰이 있다고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네. 지금 타마키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사실 초반에 참 많이 웃었어요. 그 타마키가 이런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눈이 더 작아진다고 그러면서 안경을 딱 벗겼는데
그 미소녀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 참 재밌었죠. 네. 특히 또 타마키랑 쿄우야죠. 네. 두 사람이 엄마 아빠 역할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아, 스즈미야 하루인 줄 아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천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만 전 죄를 많이 지은 걸까요? 네, 다음 사연은 고민 상담입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채팅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익명을 원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고민이 있는데 저를 모르는 시청자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여자에게는 항상 최선을 다해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해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이해하고 제가 더 잘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연애는 싸우면서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저는 상대방 분들에게 항상 차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에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와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무엇보다 흰 종이처럼 순수한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의 연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자에게 잘해주던 저였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꿈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 꿈은 대학원을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 자신을 항상 절벽 끝에 내몰며 살았습니다. 항상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물론 주말까지 이것저것 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그 여성분은 저를 이해해 주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욱더 혼자만 있게 되었고 반면에 여성분은 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당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했으면 나의 시간을 비워서라도 그녀를 만나러 갔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처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분은 화도 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저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녀에게 너무 모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녀에게 나쁘게 행동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친 듯이 제 일을 해서 잠시라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에 연구 활동을 참여하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상대방 분은 모르시지만 1년간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는 저희 사이를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초부터 다 같이 만나 인사하는 자리가 있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때 저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걱정됩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얘기를 나누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에게 중요한 일을 저 때문에 포기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보기 싫을지. 하나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헤어지고 나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고 용기가 없어서 모질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이 지금에 와서 큰 죄가 되어버렸고 한 번 더 그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분을 만나서 원한다면 제가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일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으로 생긴 문제라 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한숨만 나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슈슈버거님이 대학생 남성분이 사랑하는 방식이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해주셨다는데 정리를 하신 거군요. 사과를 하지 못했던 어떤 분 사과하시는 것이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꿈을 위해 연애를 포기한 만큼 철판 깔고 지내세요. 어떤 분은 조현중님이 대학생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후회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의 대전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주영님, 상대방은 벌써 다 잊고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혼자 미안해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BMK2님,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걸 책임지는 게 인생입니다. 크게 배워가세요. 그냥 본인 감정 다 드러내고 사과하고 받아들인 건 그 여자의 몫이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희님이 말씀하시는데 답은 나와 있네요. 본인은 사과하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고 깔끔하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전 여친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대부분 구독자님들은 일단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네요. 네. 총내님은 지나간 인연에 미련을 두면 두 분 다 힘들어질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군요. 네. BHB님은 바다로 나간 자는 사막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군요. 네, 부디 사연자님의 고민이 사라지시길 바라면서 여기 구독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면 이제 같은 연구에 참여하시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도 동업계이신 것 같고 앞으로 같이 만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피하거나 뭐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둔다 이렇게 해서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이 만나서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만나서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네,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이겠죠.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고민 상담이니까요. 지금처럼 구독자분들이 열렬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사연 실시간은 파일럿 방송 때부터 했으니까 지난달 22일부터 했네요. 매주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파춥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데뷔의 레이디오로 심각한 불면증을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있는 29살 취준생입니다. 항상 라디오 올리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독자만큼 제가 그렇게 애니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냥 좋아만 하는 정도인데 데뷔님의 영상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하는 채널 중 가장 열심히 챙겨봅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사실 사연이라는 걸 제가 이 나이에 쓸 줄 몰랐어요. 예전 이주연의 영화 음악을 즐겨 들으시기에도 사연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채널 영상이나 라디오에 많이 의지하고 있나 봅니다. 3주차 라디오 주제가 H2라서 사연을 다음에 적어볼까 했는데 주제와 무관이라고 하시길래 시간 내어 적어봅니다. 사연보다는 고민 상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소개했듯이 전 29살 취준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나이인데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자 휴학도 할 만큼 했고 4학년 막학기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내년에 30이 되면 조금 더 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겐 루게릭병에 걸리신 엄마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의 경우는 온몸의 근육이 마비가 되어 결국에는 호흡근, 즉 숨을 쉴 수 있는 근육이 마저 마비가 되면서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마다 진행 상황, 증상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면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증상이 매우 빠릅니다. 작년 11월 달에 판정을 받으셔서 올해 8월 현재 다른 환우가 5년 이상에 걸쳐서 생길 증상들이 1년도 안 돼서 찾아왔어요. 저번 달만 해도 힘드시지만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었던 분이 지금은 오른쪽 손 감각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옆에 사람이 맨투맨으로 붙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시죠. 물론 호흡근도 안 좋으셔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저 포함해서 5식구입니다. 나머지 동생 2명은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죠. 저만 집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는 오후 7, 8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 앞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스스로 멘탈 잡자 하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빡세게 공부하고 집 들어와서 자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멘탈마저 무너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잠이라도 푹 자야 하는데 루게릭병 특성상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가 불편하실 때마다 바꿔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식구들은 다 다음날 일을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새벽에 깨우시는 거죠. 보통 하루에 제가 7시간 정도를 자는데 깨우는 횟수가 4-5번 정도니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정상적인 숙면을 못 취합니다. 모든 생활 리듬이 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가 돼서 독서실을 가게 되어도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실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 루게릭 환우와 가족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하는 것과 목에 호스를 뚫고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 연장을 하는 것 이렇게요. 물론 선택은 환우의 몫입니다. 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희생을 알고 있기에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숨쉬는 걸 고통스러워 하시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에다가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복합되어 연명치료 거부를 원하는 마음과
생명 연장을 계속해 옆에서 계속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합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전 엄마에게 항상 효자 같은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한 번도 속 썩인 것 없이 잘 지내왔는데 그건 허울뿐인 저의 사랑이었고 전 위선자인 걸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제가 싫고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위선자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연자님이 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제 털어놓고 싶으신 마음에 제 채널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첫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부모님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집은 인사말을 정말 중요시하는 집안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그 말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떠나서 사람은 눈 감고 언제 뜰지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람이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은 혹시 모를 그걸 위해서 미리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드리는 거고 그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옆에서 그 사연자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그 사연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조찬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저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메일을 잘못 적으신 건 아닌지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네, 아픈 사람을 옆에서 돌본다는 거는 솔직히 아픈 환자분도 굉장한 고통이지만 보는 분들이 더 고통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전 충분히 사연자님이 효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디 사연자님의 고민이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미노님은 이제 가족분들과 대화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네. 해피케이님, 사연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마음에 한 줌 후회가 없을 때까지 할 만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구상 그 누구도 사연자님을 이해할 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저 사연자님을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란다고 김덕백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화영님, 네, 조금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군요. 네, 이 사연이 지금 마지막 사연인데요.
부디 사연자님의 고민이 해결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그 사연자님을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네, 박주영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많이 지치셔서 멘탈이 흔들리시나 봐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힘내시고 혼자서 병간호는 못합니다. 최소 2명이서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찬웅님 사연은 다음번 방송 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뭘 읽을까, 뭘 이야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연 밑에 그 사연 접수 여기 이메일 적힌 게 보이시나요? 그 영상에서 맨 하단에 있는 그 이메일들 다 거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뭘 이야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솔직히 제 팬심이 너무 드러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가다망설에 한 부분을 그 소설처럼 제 나름대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읽어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스토리랑 전혀 그렇게 본편의 스토리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사이드 스토리인데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예. 그리고 별개의 두 사건이지만 이제 어찌 보면 좀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또 가다망설이 또 그 성우진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성우분들이 참가를 해서 그 오디오 DVD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다망설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머니분들 이야기인데요. 네, 솔직히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서, 그리고 전 사연자분 이야기도 무거운 편이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이제 요약식으로 이제 대강 대사하고 이런 걸로 만든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웹툰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그 특성 자체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고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꿈꿨던 아들의 소망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들의 과거 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에 힘입어 무사히 과거에 통과하였고 관직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궁에서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패와 탐욕에 찌든 권력가를 보게 되었고, 그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자신 또한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도저히 참지 못했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지만 조정은 벼슬을 사서 들어온 자들로 가득 차 부패하기 그지없고, 백성을 위하고 도를 행하는 상소는 갖은 위압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책 속의 현자들에게 백성과 나라를 위해 도와 정의를 행하라고 배웠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도덕은 순진한 것이고 정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소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가족이 몰살당하니 어느 누가 입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저의 수건이었으나 저 또한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의 편지를 읽어본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하였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너를 농사꾼으로 키웠을 것이고 부귀와 재물을 생각한다면 너를 장사꾼으로 키웠을 것이다. 아들아, 지금 너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너를 키웠다. 이 어미의 지난 인생을 수치로 물들게 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편지를 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수건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여 나라의 충고 어린 상소를 올렸고 그 상소는 결국 왕의 심기를 건드려 불손한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참수된 아들의 머리를 본 어머니는 일가족 참수형을 행하러 온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봄꽃이 다 떨어졌군요. 저도 한때는 복사꽃같이 화려한 살결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이 가고 꽃이 지듯이 나의 인생에도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같이 메마른 손과 노쇠한 육신만이 남았는데 내 꽃같은 나이에 꽃같은 젊음을 바쳐 피어냈던 이 아이를 어찌 봄만을 보고 지는 목련꽃처럼 떨구셨습니까? 나의 봄은 겨울보다 냉정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저의 모든 지난 날은 찰나의 꿈이었습니까? 제 아들에게도 햇살 같은 여름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겐 그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올라 편한 삶을 살기 바라였기에 그림을 치워버리고 아들에게 공부만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책만을 보는 삶이 괴로워 어머니에게 책을 돌려주며 도저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크게 다그치며 그를 책상에 앉혀두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흐느끼며 공부를 하였고 얼마 후 시험 당일이 되어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절망하며 생각하였습니다. 너는 실수로 떨어진 걸까? 투신이었을까? 겁 많고 마음이 어린 네가 투신을 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겁 많고 마음이 여리기에 네가 투신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없었을까? 나는 몰랐어. 너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너의 나머지가 있었다는 걸. 나는 너의 감정의 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강하지 않아. 이런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약하니까 너를 몰아붙인 거야. 그때 너를 붙잡을 걸. 네가 책을 돌려주었던 그 순간에, 네가 흐느끼며 책장을 넘기던 그 순간에, 네가 과거를 보러 가던 그 순간에, 네가 바위 끝에서 발밑을 내려보던 그 순간에 널 붙잡을 걸. 어머니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해 슬퍼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네요. 네, 그 정인이 쓴 편지 맞습니다. 초반에 그 내용이. 네, 키네 이야기 기대하신 분이 있었군요. 이제 주연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연분들까지는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네요. 네. 오늘 숙연한 분위기네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가벼운 걸 읽기가 그래서. 이게 한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들이 꿈꾸던 과거,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정반대에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던 꿈을 들어주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아들이 원하던 것을 계속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여라. 네가 지금 마음에 담아둔 채로 남아둔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상소문을 냈다가 아들이 머리만 남은 채 돌아오는 그런 어머니 한 분하고, 한 어머니는 그 그림의 재능이 있던 아들을 이제 삶을 좀 더 좋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만두게 하고 공부에만 몰두를 시켰는데, 그 공부를 하던 아들이 이제 몹시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다 결국 과거 시험에 갔는데, 나중에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아들이 과연 자신이 직접 뛰어내린 걸까, 아니면 실수로 떨어진 걸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슬퍼하는 어머니의 내용. 이 웹툰으로 직접 보시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현명한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분은 자식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을 닦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아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바래서 그 과거를 보게끔 이끌어주신 분이고, 참 그쵸,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어머니들의 마지막 결말이 참 안타까웠던 것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편의 내용과는 어찌 보면 다른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보이는 느낌이라서요. 네, 다들 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다고 하시는군요. 아, 슈슈버거님 지금 짜장면 G.O.D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다망설 같은 경우는 참 그 글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기환님이 그 시바 멍멍이가 따봉 보내는 스티커를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30분이 일찍 끝났네요. 네, 12시에 끝내도록 할 테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진베랑 H2는 같은 시기에 나온 작품입니다. H2도 92년도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진베도 92년도부터 연재 시작했고요. 엔딩 영상은 그 천사의 알이란 애니메이션입니다. 70년대 작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코리니님이 반란을 시도했어야 한다. 네. 힘이 없는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면, 네. 김하영님,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네. 배경화면은 침대에서 콧물 닦는 내 모습. 어떡해요. 저 월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터진 거 처음이에요. 네, 가다망설 연재 이번에 끝났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이 금방금방 오네요. 제가 그 편집점 영상 준비하면서 하니까 금방 가네요. 저는 애니메이션 접하는 게 보통 전 성우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목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성우분들 좋아하는 성우분이 한 분 있으면 그 성우분들의 출연 작품들 그런 거를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네.
자기 복제 대마왕 아다치라고 하시네. 아, 김영선 성우님 당연히 알죠. 네. 김영선 성우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지브리 작품 더빙은 뭐 하쿠와 하울, 뭐 개드전기 주인공도 김영선 성우님이죠. 네. 아,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아, 맞아요. 김영선 성우님 그 데스노트 키라. 정말 놀랬습니다. 그 뭐야, 가다망서의 그 CD에 그 강수진 성우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시호 성우님도 들어가고. 제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그 성우분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개비스콘 광고. 예. 맡은 캐릭터들이 다 잘생겼다. 예. 맞아요. 이누야샤 성우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김영선 성우님이 그 7인대 중에 한 캐릭터 맡았었죠? 네. 아, 남유정 성우님. 데스노트는 애니메이션 참 재밌게 봤는데 만화책도 재밌습니다만 만화책은 글자가 너무 많아서 대사 읽기 바쁜 것 같아요. 장수를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꼭 뭐 미국 만화 코믹스북 그런 거 보면 대사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화의 말풍선이 꽉 차는. 네. 아, 성우분들만큼 목소리 좋다고 박현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그 뭐야, 전에 화술 아시는 분께서 저한테 10대 소년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변성기 오기 전에 소년 목소리라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나탈리 쇼코님 따봉 감사합니다. 사연은 오는 거는 사연 오는 개수는 비밀이고요. 보통 제가 한 방송 때 사연 있는 거는 한 5-6개 그 정도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H2를 너무 빨리빨리 했나요? 시간이 이렇게 30분 넘게 남는 거는 처음이네요. 지금 H2를 진짜 제대로 이야기하면 캐릭터들도 많고 이게 복선이 워낙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쉽지 않네요. 김하영님이 댓글 다셨군요. 중학생이 되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 앞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시험도 해야 할 공부도, 어른이 되어서 돈 벌고. 데비님께서는 청소년 시절 때 이런 불안감 있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저는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애니를 봤던 것도 있네요. 저도 청소년 때 참 애니 많이 봤습니다. 대리만족이랄까요? 이렇게 전 특히 또 청소년 때 에반게리온을 접해가지고 그 에반게리온의 그 신지가 고뇌할 때마다 저도 같이 고뇌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PMP 얘기하시네요. 와, PMP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MP3 요즘 세대분들 MP3를 모르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글쎄요, 제가 일단 제 머리가 편해져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은 워낙에 멘탈을 붙잡고 있기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제 심신이 안정이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 전자사전에 동영상 넣었던 시절. 추억이네요.
신지 에바의 타라. 보면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 그 겐노죠? 네. 겐노가 그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입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입을 이렇게 뻐끔뻐끔 그리면 그 작화가 많이 나가니까 일부러 그렇게 정지 화면으로 저해산을 충당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줬던. 까짓것 한번 해보죠. 와, 에바의 타라 했더니 까짓것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아, 예. 솔직히 에반게리온은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가장 잔인하고 그런 장면에서 제일 그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부른 그런 노래가, 밝은 노래가 나오는 게 그 괴리감이, 그 갭이 엄청난 충격을 더 줬던 것 같아요. 끔찍함을 더 부각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목표를 센터해놓고 스위치. 그 에반게리온 보신 분들 좋아하는 캐릭터 뭐였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아, 나의 지구를 지켜줘. 아, 내일의 내하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예. 나의 지구를 지켜줘 보고 애니 정주행하고, 예, 전 만화책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오라 달콤한 죽음이요. 예. 그 노래도 좋았고, 타나토스인가요? 그 노래도 좋았어요. 예. 아, 아스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솔직히 에반게리온 그 캐릭터들 이야기할 때 전 혼자 에바 초호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신지 좋아하시는 분. 처음 신지 그 작품 봤을 때는 신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면서 아, 쟤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군요. 저처럼 초호기 얘기하시는 분이 있군요. 아, 카트라기, 카오루, 아, 아스카. 예. 의외로 레이가 한 명도 안 나오네요. 맞아요. 에반게리온 저는 그 초기 그 로봇 그 디자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메카물을 잘 보는 편이 아닌데. 코리니님이 제가 왜 애니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애니 캐릭터와 배경노래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정서적으로 무엇보다도 주인공들 각자의 삶을 보여주고 꿈과 목표가 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감정의 표출을 보면서 저의 감정이 선명해지고 성숙해지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레이는 전 솔직히 인물들 중에 꼽으라면 레이를 꼽았었는데 레이 팬분들이 많이 없군요. 뭐 전 초파였습니다. 아, 특촬 종교 애니. 아, 부정하지 못하겠군요. 스페인어 힐다님 안녕하세요. 요즘 애니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 리뷰할 작품을 먼저 보느라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환상 게임을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상 게임에 또 후속편도 많다 보니까 다시 봤죠. 네. 카트라기죠. 네, 여자 대령까지 승진했었죠. 미사토죠. 네, 환상 게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 대사가 오글거려가지고 견디기 힘들었다 그랬던 게 바로 환상 게임이었어요. 네. 아, 참 그림도 이쁘긴 이쁜데 그 느끼한 대사를 할 때 그 과하게 반짝거리는 그 눈빛과 성우분들이 힘껏 힘을 준 듯한 그 목소리, 어우. 견디기 힘들어요. 데비님 유튜브 영상 접하고 오해했던 게 이분이 오덕일 리 없어. 누가 대본 써주는 걸 거야 했던 기억이 있다고요. 의외로 제가 나레이터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1인 제작입니다. 열심히 대본 쓰고 편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툭하면 뽀뽀예요. 그런 걸 보고 사랑을 배우면 안 생겨요. 근데 환상 게임 제가 원래 이제 중간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제 작업할 때 이제 그 유기랑 그 미주가 이제 그 유심한테 자신이 겁탈을 당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유기가 이제 위로해주면서 너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줄게 뭐 이 장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장면 다 편집했습니다. 그거를 살리려고 했는데요. 살리려고 했는데 그 뒷부분에서 그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미주가 떠났는데 이제 유기가 떠났는데 뭐 이제 주작 칠성수 나머지 애들은 뭐 환상에 걸려서 덫에 걸려 있고 뭐 미주는 미주대로 환상에 덫에 걸려가지고 다른 남자 연애하고 있고 유기는 미주인 줄 알고 또 주술에 걸려가지고 미주인 줄 알고 포옹했다가 근데 그 여자가 아니었고 그러다 다시 만났는데 유기가 또 어디에 추락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막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통편집했습니다. 아 유리가면은 작가님이 늦으시는 거예요. 예, 여자 주인공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안티가 많은데요. 그게 그 이유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나이로는 이제 중3인데 우리나라로 와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령이 올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19이나 먹은 애가 저렇게 철이 없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안티가 많은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완전 사춘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울기도 많이 울고 철도 없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데 여자 주인공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좀 낫더라고요. 네. 근데 뭐 미주 같은 경우는 뭐 근데 그게 그래서 더 웃겼던 게 투니버스 이제 오랜만에 다시 애니메이션 뭐 하는 걸 보는데 그 교복을 입고 있는데 대학에 왔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령이 올라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고등학교 입학한 거를 대학으로 입학한 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야 교복 입고 있는데 대학 갔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중학생이라기에는 너무 성숙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애니뮤직도 좋았죠. 솔직히 그 오프닝 앞부분을 환상게임 오프닝이 두 가지잖아요. 오리지널 버전하고 리메이크 버전이 있는데 뭘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그 유기가 이마에 그 V자가 쫙 붉은 빛에 휩싸이는 그 장면을 꽤 좋아해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음악을 썼네요. 에반게리온 언젠가 해야 되는데 아직 제 심신이 멘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본판 이름은 미야카입니다. 미야카. 미주가 이제 미야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는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원작 만화책이 워낙 해적판으로 유명해가지고 그 미주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강미주인데 해적판의 이름은 또 권지아예요. 네. 솔직히 이제 연령은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19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레스가 19금으로 되어 있죠. 카우보이 비밥 그 천년의 사랑은 그 애니뮤직이 아니고요. 진짜 정식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맞아요. 투니버스에선 고딩이었는데 만화책에선 중딩이었다. 예. 충몽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1인 제작이라서 혼자 작업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환상 게임도 제가 이틀 거쳐서 봤어요. 제가 만화책하고 후속편까지 보느라고
솔직히 저는 환상 게임 현무계전 백호 선기인가 그거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무계전의 여자 주인공을 꽤 좋아했습니다. 전 애니도 보고 만화책도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애니보다도 만화책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만화책의 애니보다 이제 숨은 설정들을 더 이야기하는 거고 원작이니까 더 세세하기도 하고요. 추가 에피소드도 더 있을 때도 있고. 네, 후르츠 바스켓 봤습니다. 후르츠 바스켓 전 송시호 캐릭터. 그 일본판으로는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손원일 성우님이 연기했던 송시호 캐릭터 참 좋아했습니다. 빠른가요? 네, 감사합니다. 만화책 애니 다 보고 만화책 위주. 지금 나오는 음악은 월강 소나타, 문라이트 소나타입니다. 베토벤 음악이죠. 예. 구독자명은 아직 보류해뒀습니다. 그냥 구독자라는 호칭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에반게리온 맞아요. 애니로 봐야죠. 네.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할 거는 에반게리온 전에 보면 막말 파문이 있었던 그분한테 수익이 가는 게 만화책이라고 합니다. 그 캐릭터 디자이너 분. 애니로 보는 거는 수익이 안 가는데 만화책으로 보면 수익이 간다더라고요. 네. 참고해주세요. 몬스터 진짜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군요. 나중에 마스터 키튼인가요? 네,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저 클래식 좋아합니다. 네, 베토벤 음악도 좋아합니다.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군요. 맞아요. 소마 시구레 맞습니다. 예, 송시호 소마 시구레 맞아요. 일본판으로만 보셨군요. 더빙판도 더빙 정말 잘 됐습니다. 꼭 한 번씩 보세요. 네. 몬스터도 언젠가 한번 라이브로 다뤄야 되는데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 남자 그 여자로 할까요? 우리나라 더빙판으로는 김승준 성우님이 성준이 역할을 했던 데뷔의 편집점 보시면 다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몬스터 더빙판 정말 수준 높습니다. 전 솔직히 원어판보다 더빙판이 더 좋더라고요. 특히 요한 목소리가 참 잘생겼는데 냉정한 차가운 목소리 그런 느낌이랄까요? 신용우 성우님 우리나라에서 궤도키드 목소리로 유명하신 분. 네. 무책임 함장 테일러 제 덕에 다 보셨군요. 네, 무책임 함장 테일러 캐릭터 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였다면 애드 안 쓰고 테일러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자유로운 캐릭터 참 좋아하니까요. 예, 그게 이제 투니버스 기념으로 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147명의 성우가 모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 천사의 알입니다. 70년대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천사의 알입니다. 네. 제가 태국망 참 좋아하죠. 봉신연이는 애니메이션보다 만화책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용우님도 네, 가다망서 오디오 나오시겠죠. 테일러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이누야샤의 미륵 성우, 그러니까 일본판으로 미로쿠 성우분이 테일러 연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이누야샤의 나락 성우님이 우리나라 한국판 테일러 역을 해주셨죠. 베르사유의 장미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군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실 때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다. 이 작품
보고 오고 싶다 하면 초반에 한 보셨다가 잠시 중단하시고 만화책 정주행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셔도 좋아요. 네. 제 작품은 어떻게 보면 보신 분들이 보셨을 때 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봉신현이 그 너의 이름으로이죠. 네. 아, 이누야샤 후속편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이누야샤 딸이라길래 궁금해요. 네. 어떤 분이 봉신현이의 노래를 불러주신 분도 있군요. 12시 지금 되기 전 5분 전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밤에 12시 토요일 밤이 끝나기 전 2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님이 디자인만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연 접수하면 여기 라디오에서 읽어드립니다. 네. 야샤임에, 예.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부디 즐겁게 라디오를 감상해 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방송도 아마 다음 주 토요일에 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 제가 작업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제가 편집점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방송의 주제나 날짜, 시간이 정해지면 커뮤니티에다 공지할 예정이니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